47만 명의 DNA를 통째로 뜯어봤더니 그 안에서 18만 개의 큰 변이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변이들이 우리가 알던 질병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 글자 한 개가 바뀐 작은 변이만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 유전자 한 토막이 통째로 빠져 있거나 2배로 늘어나 있다면 그게 우리 몸의 질병 위험을 얼마나 바꿀까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3가지예요. 첫째, 영국 바이오뱅크 47만 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분석했는지. 둘째, 통풍과 신경병증, 콜레스테롤까지 바꾸는 큰 변이들이 무엇이었는지. 셋째, 왜 제약회사들이 이 데이터를 신약 표적으로 쓰려고 하는지. 오늘 다룰 논문은 네이처 2026년 2월회 실린 47만 명 영국 바이오뱅크 유전체에서 살펴본 복제수 변이 전수 분석이에요.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연구가 왜 특별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 결과지에 쓰여 있는 건 DNA의 글자 한 개가 다른 글자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이야기예요. 이걸 단일 염기 변이, 영어로는 SNV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사이의 유전적 차이를 설명할 때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연구가 이 작은 변이만 들여다봤어요. 근데 DNA에는 훨씬 더 큰 변이도 있어요. 유전자 한 토막이 통째로 빠져 있거나 같은 토막이 2배, 3배로 복제되어 있는 경우 이걸 복제수 변이, 영어로 CMV라고 합니다. CMV의 크기는 작게는 1000글자, 크게는 수백만 글자까지 갑니다. 글자 하나가 아니라 단어 하나, 문단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2배가 되는 셈이에요. 당연히 영향력이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 이걸 정확히 잡아내려면은 전장, 유전체 분석이 필요한데 비용이 비쌌어요. 둘, 워낙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보려면은 수십만 명 규모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2가지 조건이 처음으로 동시에 충족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이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연구팀이 던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47만 명의 전장 유전체에서 큰 변이를 모두 찾아내서 모든 질병, 모든 단백질과 한꺼번에 연결해보자. 그러면은 어떤 패턴이 보일까?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10,000개가 넘는 표현형을 한꺼번에 보는 분석을 표현형 전체 연관 분석, 영어로 PWAS라고 불러요. 그들이 원했던 건 3가지였어요. 신약을 만들 때 표적이 될 만한 유전자 후보, 질병의 진행을 미리 알 수 있는 단백질 바이오마커, 그리고 같은 변이가 어떤 사람에겐 보호로, 어떤 사람에겐 위험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보여줄 데이터.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분석했는지 살펴보죠. 우선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부터요. 영국 바이오뱅크는 2006년부터 영국이 운영하는 거대한 의생명 데이터베이스예요. 50만 명 자원자의 혈액과 DNA, 평생의 의료 기록을 다 모아서 연구자들에게 개방해 둔 곳이죠. 이번 연구에선 그중 47만 727명의 전장 유전체 데이터를 썼어요. 인종으로 보면은 유럽계가 약 95%, 나머지는 아프리카계, 남아시아계, 동아시아계 등이 섞여 있었어요. 그 47만 명의 유전체에서 큰 변이를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연구팀은 드래건이라는 분석 도구로 일정 길이 이상의 변이만 골라냈어요. 작은 노이즈를 줄이려고 10kbase 이상, 그러니까 1만 글자 이상짜리 변이만 본 거죠. 그렇게 추려낸 결과 중복이 약 8만 개, 결실이 약 10만 개, 합쳐서 약 18만 개의 큰 변이를 확보했어요. 요 28만 개의 변이를 무엇과 연결해서 봤느냐? 첫째는 혈액 단백질이에요. 약 5만 명에게서 측정한 2941개의 단백질 농도 데이터. 둘째는 진단명, 그러니까 1만 3,300여 개의 이진 임상 표현형. 셋째는 키, 체중, 헤모글로빈 같은 1911개의 수치형 형질. 모든 변이와 모든 표현형의 짝을 다 검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PWAS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로 들어가 봅시다. 본격적인 결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변이가 실제로 단백질 농도에 영향을 주는지부터 확인했어요.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CMV 단백질 연관이 317개, 그중 142개는 드문 변이, 175개는 흔한 변이였어요. 그리고 패턴이 깔끔하게 나왔어요. 유전자가 통째로 빠지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던 단백질도 같이 줄어들었고 2배로 늘어나면은 단백질도 같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변이의 양이 단백질에 그대로 비치는 효과를 시스피큐티엘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분석은 이 시스피큐티엘이 거의 예상대로 작동한다라는 걸 처음으로 큰 규모에서 확인했어요. 두 번째 결과는 이제 통풍과 관련이 있었어요. 4번 염색체에 SLC2A9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신장에서 요산을 다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산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게 결정으로 변해 관절에 박히는데 그게 바로 통풍이에요. 연구팀이 발견한 건 SLC2A9 옆에 있는 작은 비암호화 영역,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부분이 통째로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결실을 가진 사람은 통풍 위험이 약 20% 낮았고 혈중 요산도 더 낮았어요.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그 단백질을 켜는 스위치를 살짝 약하게 만들어두면은 통풍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단서가 처음으로 인구 규모에서 확인된 거죠. 아예 같은 통풍이지만은 반대 방향의 발견도 있었어요. 1번 염색체에 PDGK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통째로 한 벌 더 복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은 2벌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3벌을 가진 거예요. 그 결과 혈중 요산 수치가 올라갔고 통풍 위험도 함께 커졌어요. 단백질 농도도 비례해서 상승했고요. 흥미로운 건 PDGK1을 줄이는 약을 만들면 통풍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 데이터가 직접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 발견은 신경병증 쪽이에요. 17번 염색체의 PMP20이라는 유전자가 한 벌 더 늘어나서 3벌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진 병이 바로 샤르코마리투스 1A형, 흔히 CMT1A라고 부르는 유전성 신경병증입니다. 손발의 신경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에요. 이번 분석에서 이 변이를 가진 사람의 신경병증 위험은 일반인 대비 100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사실 PMP12 중복이 CMT1A의 원인이라는 건 1992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 47만 명 규모에서 다시 확인되면서 이 분석법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일종의 양성대조군 역할을 한 셈이에요. 네 번째는 노화 연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결과예요. 6번 염색체에 GNF451이라는 유전자의 드문 결실이 있었는데 이걸 가진 사람들의 백혈구 텔로미어가 더 길었어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보호캡 같은 거고 짧아지면 세포가 노화한다고 알려져 있죠. GNF451은 단백질 절단 변이 모델에서도 텔로미어 길이 증가와 연관이 보고된 적이 있는 유전자인데 이번 분석에서 큰 결실로도 같은 효과가 확인된 거예요.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표적 후보가 하나 추가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바이오마커 발견이에요. 17번 염색체의 다른 위치에서 TMPRSS5라는 단백질의 농도와 연관된 변이가 발견됐는데 이 영역은 이 신경질환과도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팀은 TMPRSS5가 CMT1A의 진행을 추적할 수 있는 혈액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이 환자들의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혈액 검사로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하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정리해 봅시다. 자,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하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연구팀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거예요. 어떤 유전자가 통째로 빠진 사람이 특정 질병에 덜 걸린다면 그 유전자의 활동을 줄이는 약을 만들면은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풍의 SLC2A9 인핸서 결실이 바로 그런 사례예요. 기존 신약 개발은 임상에서 실패할 확률이 90%에 가까운데 사람의 유전체에서 이미 검증된 표적이라면은 성공률이 약 2배로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이오마커입니다. 환자가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빠르게 알 수 있는 혈액 검사 마커. CMT1A의 TMPRSS5처럼 이번 분석에서만 여러 후보가 나왔어요. 이런 바이오마커는 임상 시험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요. 흥미로운 건 같은 영역에 있는 변이가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 정반대로 작동한다라는 점이에요. SLC2A9 옆의 결실은 통풍을 막아주고 PDGK1의 중복은 통풍을 일으켜요. 이건 우리 몸의 유전체가 단순히 좋은 변이와 나쁜 변이로 나뉘는 게 아니라 양과 방향이 정확히 맞아야 균형이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연구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한계도 있어요.
연구팀이 본 거는 상염색체, 그러니까 1번부터 35번까지의 염색체에서 일어난 변이만이에요. X 염색체와 요 Y 염색체에 있는 CMV는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만 글자 미만의 작은 CMV도 빠져 있어요. 이건 현재 분석 기술로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영역에 또 다른 중요한 변이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고 47만 명의 약 95%가 유럽계예요. 그래서 다른 인종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동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에서 인종 특이적인 변이도 일부 찾아냈는데 요 표본수가 작아서 통계적 검정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전장 유전체 기반의 CMV 분석으로는 사실상 가장 큰 규모예요. 앞으로 비슷한 분석이 다양한 인종의 코호트에서 반복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유전체와 질병 사이의 지도가 한 번 더 확장될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47만 명의 DNA를 통째로 들여다보니 작은 글자가 아니라 큰 토막의 변이가 우리 몸의 단백질과 질병 위험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처음으로 인구 규모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었어요. 이 데이터는 신약 표적과 바이오마커의 새로운 후보를 한꺼번에 던져준 셈이에요. 원 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